TSMC의 고객 중에서 넘버원은 어디겠느냐? 애플입니다. TSMC를 따라잡고 싶으면은 네. 애플을 뺏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이슈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서 3나노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오로라운드라고 해서 아주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를 이제 출하식을 가졌더라고요. 예. 자,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3나노 GAA가 이제 탄생을 한 건가요? 좀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은 TSMC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아직 TSMC는 시도조차 못한 네. GAA 트랜지스터를 삼성이 실제로 제품을 출하를 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그 고객을 많이 확보는 안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성능이 이제 평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과연 이제 GAA로 얼만큼 올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면 3나노 GAA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TSMC 갔던 고객이 삼성전자로 돌아옵니까? 이제 그게 사실 저희의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이윤을 그렇죠. 창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같은 기술로서 TSMC에서 삼성으로 오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더 좋은 기술, 즉 좋은 기술을 하면은 이제 지금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성비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성비요? 예. 전성비. 예. 전력 소비 대비해서 성능이 얼만큼 뛰어난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GAA가 네. 기존의 핀팻보다는 상당히 발전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점유율은 TSMC가 한 53, 4% 정도 되고, 그렇죠? 삼성전자 한 16%? 이 정도. 예, 그 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점유율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제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통계로 나오는 것들, 네네. 시장 조사기관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과연 얼마냐 도대체. 네.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수 파운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자체 내부 우리 인하우스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매출액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공식적인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걸 알면 그거를 좀 해소하면 그래도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네. 파운드리는 사실은 이제 그 본질이 뭐냐면은 네. 파운드리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네. 그 최종 제품이 아니죠. 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의 공식 랭킹을 매길 때도 네.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는 삼성, 2등은 인텔, 네. 3등은 SK 하이닉스, 네. 4등은 마이크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빅메모리 다 합쳐서. 네. TSMC는 없습니다. 랭킹에. 없죠. 왜냐면 최종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니까. 네. 최종 제품은 삼성이나 이제 퀄컴이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네. 별도로 그냥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팹리스 업체들의 제조 원가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그 구조를 보면은 작년에 한 5,600억 달러 정도 시장인데 네. 그 중에 대략 이것도 이제 조금 그레이한 영역이 있어서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팹리스 업체들이 그 중에 약 30%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를 해요. 예. 이 팹리스 업체들의 제조 원가가 파운드리의 매출액인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대략 한 1,0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점유율 파운드리 점유율 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를 늘리려면은 네. 파운드리 고객사인 팹리스들을 네. 잘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계 전문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팹리스 업체들의 매출액 순위를 저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네네네.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전 세계 매출 최상위권 업체들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그렇죠. 브로드컴, 예. AMD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위권에 랭킹이 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TSMC의 고객 중에서 넘버원은 어디겠느냐? 어딜까요? 이 네 군데 다 하지 않나요? TSMC? 애플입니다. 아, 애플. 네. 그쵸. 그런데 애플은 패밀리스 랭킹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네. 왜냐면은 외부에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 것만 쓰니까. 자기네 것만 있는 그 매출이 없죠, 공식적으로. 아하. 반도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자,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업체들은 네. 이제 우리가 IDM이라고 하는 업체들이었죠. 종합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설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드는 삼성이나 인텔, 뭐 SK 하이닉스, 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주도가 됐는데 점점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팹리스 업체들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반도체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팹리스 업체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애플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넘버원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매출액은 거의 실제는 뭐 넘버원은 아니지만 네.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예. 아니지만 범용 사실은 제품이 아니니까. 예. 제일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아요. 즉 기존의 반도체를 하지 않던 회사들이 네. 앞으로는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큰 손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하지 않던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테슬라 또는 뭐 아마존, 네. 구글 네. 이런 회사들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생태계, 네. 뭐 이런 퀄컴, 엔비디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빅테크 네네네. 이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그 회사들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엮어내느냐.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물론 기존의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 기존의 뭐 우리 삼성의 주요 고객인 퀄컴, 엔비디아 여기와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이제 우리 물 밑에 있는 네. 이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아닌 업체들, 전체 종합 시스템을 만들거나 네. 또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들이 제가 볼 때 점점 중요한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사실 뭐 애플이 삼성전자랑은 경쟁 구도에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거의 뭐 이제 TSMC로 갈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테슬라, 아마존, 뭐 MS 아니면 구글 이런 빅테크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를 하면 그 파운드리에서의 TSMC와 삼성 간의 점유율 격차가 확 좁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애플을 뺏어오면 제일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안 오겠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으면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삼성은 좀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이제 경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삼성과는 사실 이제 겹치는 비즈니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엮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나가서도 말씀을 네. 많이 드린 거는 네. 진짜 파운드리를 잘해서 TSMC를 따라잡고 싶으면은 네. 애플을 뺏어와야 된다. 아, 애플을 뺏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 구조는 어렵다. 혹시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이런가요?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그런 종합적인 좀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할, 특히 뭐 물적 분할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뭐 이제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물적 분할은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적 분할이라도. 네. 왜 애플이 중요하냐면은 가장 앞선 기술들을 거의 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그런데 거기를 빼놓고 과연 우리가 TSMC를 이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하는 거죠. 약간 여기부터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애플이 물량을 준다. 그 확언을 받고 기업 분할을 그러면 하면은 좀 주주들도 찬성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기업 분할부터 해놓고 애플에 좀 마케팅 영업을 해볼게요. 하면 약간 요건 좀 퀘스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거는 지금 네. 금기시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고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중국 쪽 수출이라든지, 네. 뭐 장비 수출이라든지, 요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그렇죠. IPEF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사실 거의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또 항상 애매모호하게 그 중간에 껴있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슈는? 뭐 어려운 이슈죠. 어려운 이슈인데 뭐 정답은 뭐 사실 없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이 우리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종 고객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제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지 네. 그 최종 제품들 예를 들면 컴퓨터나 뭐 핸드폰,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예를 들면 애플 예. 공장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거는 결국은 뭐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반도체 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네. 우리 반도체도 제가 볼 땐 존립 불가합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네. 장비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눈치를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중국이 블럭을 걸었을 때 예. 우리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지 이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 네.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네. 중국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갖다 쓰지 않으면 뭘 갖다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은 사실 없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일부러 무슨 뭐 중국을 저기 한다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네.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네.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는.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뭐 우리의 최우방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설득을 해서 네.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경쟁이 제일 많은 또 나라가 또 중국이잖아요, 사실. 점점 더 많아지죠. 네, 점점 더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랑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게 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땐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동맹 관계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국으로 뭐 예를 들면 기술 이전 네.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우리한테는 제가 볼 땐 더 위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그런 컨플릭트가 있으면서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계속 눌러주는 이런 상황이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두 달 전쯤이었나요? 약간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한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가서도 뭐 ASML에 그 EUV 말고 DUV도 이제 뭐 중국에 네. 좀 팔지 말 이런 식의 압박이 생기니까 그 즈음에 우리나라 일부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가 팍 떨어졌거든요. 중국 쪽에 수출 많이 하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런 데들은 사실 좀 리스크가 그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죠. 예,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업체들을 네. 보면은 사실은 그 장비들은 제가 볼 땐 크리티컬한 장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약간 범용에 가까운. 약간 뭐 세정 장비라든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뭐 이런 증착 장비들도 전작도 있는데 네.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내 업체들한테 적용하는 굉장히 좀 특화된 장비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범용의 장비들. 네. 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사실은 장비 업체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또 꽤 많은데 뭐 실적은 안 나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비싼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중국의 뭐 나우라 같은 회사들은 원화로 치면은 뭐 30조 뭐 이렇게 되는 회사. 장비 회사가요? 네. 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비 업체 시가총액 1등이 2조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도 뭐냐면 중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기대가 높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정부가 막 키워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차피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한국에서 장비가 많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국 기업 거 써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준 자체는 어때요? 중국도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한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전력 반도체,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이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이 시가총액 네. 보다 네. 중국 반도체 업체도 시가총액이 더 커요. 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예, 그 나라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사들이 예. 일단. 예. 너무너무 많고, 뭐 소재업체, 장비업체, 뭐 음. 기타, 뭐 파운드리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주 못한다라고 제가 잘 못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 캐파들도 많이 늘리고 있고, 네. 제품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면 D램 쪽에서 CXMT 같은 회사는, 네. 캐파 기준으로는 네. 또는 어쩌면 이제 매출액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4등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4등이요? D램에서. 그러니까 1, 2, 3등이 오. 우리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등이 현재는 이제 나냐 테크놀로지인데, 대만에. 대만 났냐. 근데 거기보다 이제 캐파가 좀 앞서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CXMT가. 나름대로는 이제 그래도 좀 꾸준하게, 저는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꾸준하게 조금 준비를 해온 것 같고, 낸드 쪽에서도 우리 YMTC, YMTC 같은 경우가, 네. 일단 이제 제품들을 내는 거는 같아요. 아직 수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네. 기본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일부 애플에서도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애플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일부 제품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양면 전술이 좀 있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다 팔 물량들.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한국 업체들에 견제용. 대해서 좀 가격, 가격 협상용. 그런. 그 지렛대로 쓰죠, 있습니다. 지렛대로.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씩, 네.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한테 그럼 당장 위협이 될 거냐.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대만이 최고로 잘 나갔을 때, 네. 대만 D램 업체들이 최고 잘 나갔을 때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20%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10% 후반에서 네. 20%. 근데 지금 중국은 제가 보면은 내년 정도가 돼야 한 4, 5% 네.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대만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나름대로 이제 대만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면서 중국이 자체 역량을 좀 키우는 정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요거는 안심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계속 와치는 해야죠. 그쵸, 계속 그죠. 와치는 해야 계속 또 되고요. 올라오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약간 놀랬던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네. 파운드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UV 장비가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SMIC, 중국의 SMIC가 네. 7나노 제품을 냈다. 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7나노부터는 사실은 이제 EUV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진짜 7나노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7나노인지. EUV는 ASML 거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네.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러니까 중국의 SMIC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인데 네. 7나노. 7나노 제품을 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근데 그네들이 자기네가 7나노네 몇 나노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져다가 이렇게 원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죠. 보이나?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완제품을 가져다가. 네. 근데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CXMT나 이런 네. 데서 D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네.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그거를 봐야 될 입수를 거 하겠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보인다. 실제로는 구하기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선폭이 너무 넓다. 이러고.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그럼요. 없지만, 근데 이제 아직은 위협적인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블럭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EUV뿐만 아니라 DUV 장비도 네. 이제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런 와중에는 이제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 자체 장비를 키우려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영입을 하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하겠죠. 예.